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치에 가치 도약하는 장애인 고용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오늘 대회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온 기업과 기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결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배려와 공감 그리고 영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치에 가치 도약하는 장애인 고용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완연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렇게 또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가는 11월에 우리 장애인 고용의 성공적인 변화와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막연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과제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한 고도화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고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님 모셔서 축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들이 장애인 고용을 어렵다고 외면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은 기업이 있습니다. 길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상기업처럼 먼저 용기를 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수상기업이 기꺼이 나눠주시는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저희도 새겨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 컨설팅부의 문보경 부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 컨설팅부 문보경입니다. 1년간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성과 공유 대회에서 2025년 고용 컨설팅의 모습에 대해 저희는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인프라 확대. 둘째,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 제공. 셋째, 스마트 컨설팅으로 장애인 고용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6년의 변화를 기대하며 다시 저희는 3가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단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 2.0, 컨소시엄형 컨설팅 2.0, 스마트 컨설팅 2.0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기억될 2025년, 기대되는 2026년, 장애인 고용 컨설팅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신 주인공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투루 컴퍼니상의 주인공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한화생명 금융서비스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장 트루컴퍼니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귀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과 상패 그리고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 최우수상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그리고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입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연세대학교부터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상장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 최우수상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귀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한 장애 친화적 경영 실천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상장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 우수상 수상기관입니다. 주식회사 교보문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 우수상 주식회사 교보문고 귀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한 장애 친화적 경영 실천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5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상장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성과 공유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과 기관들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올까 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자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업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사실 책임감이 크긴 했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사회적 일원이 되어서 각 직무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DDCC 별도 직무로 입사하셔서 생활하시던 근로자분께서 되게 직장 생활 중에도 만족도가 높으셨었는데 또 이런 직장에서 생활하시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셨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채용하지 않았던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분들을 이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본인 부서에서도 채용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이제 한 근로자가 직접 만든 빵을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용 컨설팅은 단순히 공단의 의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과 임직원 그리고 관련된 분들이 모두가 의지가 있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컨설팅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직무를 세분화해서 이제 고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고, 하기 전에는 사실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채용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것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공단 직원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깊은 감동을 좀 받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직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막상 시작을 하면 또 조직 문화가 변해가는 것도 볼 수 있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공단 같은 전문 기관의 컨설턴트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장애인 고용공단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신다면 길은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가치, 도약하는 장애인 고용. 가치의 가치, 도약하는 장애인 고용. 그러면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 직접 무대에 모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장애인 고용 노하우 그리고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장애인 우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청해 들을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사업지원팀 이두메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범 이후 21년부터 22년까지는 연계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의무고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험설계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고, 여성이 대부분인 우리 보험설계사분들께 네일케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50개 지역단에 네일관리사를 한 번에 대량으로 채용하기 위해선 저희 혼자의 단독적인 채용은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바로 고용공단과 각 고용의 직업 맞춤 훈련센터의 도움을 통해서 모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3월, 4월, 5월에 28명, 15명, 2명 해서 총 45명의 네일 관리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여 향후에 질 좋은 또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단순히 고용이 아닌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사회적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사운영팀의 정혁사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고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이제 내부 컨센서스를 만들고 나서 시각을 좀 바꿔보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이제 미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입니다. 결국에 사랑 그리고 봉사, 헌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를 찾는 환자나 보호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그런 대상들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2025년 8월, 올해 8월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까지는 이제 많은 이제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했고, 이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조직에 있는 각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담당자, 팀장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완전 고용을 이루는 성과를 이루었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해봤더니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 더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더라 라는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지금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그리고 연세의료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에서 주식회사 동진세미캠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2차 전지 등 에너지 재료와 같은 전자재료, 화합물 제조를 주 사업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R&D가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주 생산 품목이 화합물이다 보니 장애인 고용이 쉽지가 않은 그런 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와 고용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4월 달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동진세미캠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회사 희망드리미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가지고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률이 0.64%였는데요. 2024년도 12월에는 3.16%를 넘어서 가지고요. 동진세미캠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의무 고용률을 넘어섰고요. 저희와 같은 이런 동종업계 쪽에서도 최초로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진세미캠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주제는 장애인 고용 실패 집 컨설팅으로 압축 해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겪는 실패 요인을 들어보고요. 또 그 해결 과정, 성공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세션은 2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실패의 물음표를 성공의 느낌표로 바꾸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인재채용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용이라고 합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실패의 키워드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지체되는 사업장 설립, 형식적 고용. 지체되는 사업장 설립. 이건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또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자회사는 별도 영리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설립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려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학교 측에서는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 결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장 처음 설립하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막혔던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을지가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어요. 형식적 고용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사례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용 가상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 50% 이상의 채용을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채용을 진행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앞으로 다시 이 새롭게 또 TO가 공석이 나왔을 때 이걸 또 채우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직무를 할 것이며 또 실제로 어떤 형태의 장애인이 입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장애의 종류는 다양한데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어떤 좀 처음에 고민 어려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극복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네, 아마 CJ 네트워크에서는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는 케어에서 커넥트로 이 주제하고 어울리는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단순하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가상 구간을 벗어나겠다 요거에 대한 접근으로는 좀 의미 있는 채용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직무 발굴에서부터 유관 부서들이 다 같이 좀 협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일반적인 그 다른 이런 프로그래밍 역량이 없는 저희 회사의 업에 맞지 않는 장애인 분들을 채용하는 게 제일 좀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발굴해낸 직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안전관리하고 그리고 총무성 업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저희가 어떤 회사 입장에서 시혜적 관점에서 좀 직무를 주고 보호를 해준다 약간 이런 관점보다도 할 수 있는 업무와 이분들을 연결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게 저희가 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설득과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과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꼭 전하고자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설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저 나름 그런 논리를 갖고 꾸준히 설득을 시켰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 앞에 결론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는 고용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세서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앙부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민간 기업도 그렇지만 공적인 기관에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법적, 제도적으로 막히면 의욕도 좀 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 성장을 위한 프로포절 만나볼까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무게감을 견디고 성장을 위한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김경철 실장님께서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자회사의 성장도 되지만 그분들의 성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런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 앞에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 경영에 숙지해야 할 사항들도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 텐데요. 설계부터 함께하는 진짜 고용.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장애인 고용을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점점 진행을 하면서 사실 알아가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 만큼 여기에 맞춘 직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면접이라든지 이후에 진행되는 배치 면담 과정에서 이분들의 거주지라든지 장애 형태를 고려해서 총무 보조와 안전관리 보조라는 그 각각의 직무 내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들을 세분화해서 이분들께 배치를 해드렸어요. 그걸 이제 선행적으로 좀 채용 과정에서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후에 근무 환경을 좀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어떤 채용에 대해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설계부터 회사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세션 2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고민을 풀고 해답을 나누다 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전문가분들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ESG 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안현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업백 컨설팅의 송영호 컨설턴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경영 공시나 지속 가능 보고서 등에서 장애인 고용 지표가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부담금 차원에서 비용이나 규제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모형에 있어서도 장애인 고용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포용성, 다양성, 차별 없음 이런 부분에 장애인 고용이 녹아있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MSCI 같은 국제적인 평가기관에서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GRI, 저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많이 GRI 기준을 참고하시는데요. GRI나 또 EU의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에서 최근에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를 독립적으로 다루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KSSB 한국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이제 비자발적 공시이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현재는 자발적 공시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립할 때부터 장애인 관련 공시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가 문항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평가 항목에서 그 장애인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애인 고용이 잘 되는 조직에 공통된 DNA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현재 장애인 고용을 잘하고 있는, 더욱더 활성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단순히 배려를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우리 비장애인 근로자분들과 함께 같이 동료로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직무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며 이에 대해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무들이
우리가 회사에서 중요로 하는 주요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중요한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인력, 즉 기존의 우리 비장애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이 줄 수 있는 직무에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함께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효과를 느끼고 거기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용이 유지되기도 하고 직원분들도 자긍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기존의 직원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직무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만들어 나갔던 것들이 성공적인 DNA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 1부와 2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준비한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같이 도약하는 장애인 고용 제2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성과 공유 대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지혜였습니다.